SEC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SEC 발 요거 아닙니다. SEC 발 이상하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짜로 SEC 발 멘트를 까먹었어요. SEC 발 XRP 소송이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 우리나라까지도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2년 7월 7일 목요일 아침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 가상자산거래소 코인 90% 거래가 금지되는지 이것도 댓글로 많이 달리던데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제가 저희 방송에서는 가급적 좀 다루지 않으면 왜냐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했는데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한번 저의 의견을 한번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앞서서 구독자는 43,200명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멤버십 가입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채널 회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제 카톡입니다. 어떤 방향인지 방향성을 이렇게 제가 짚어드립니다. 단기 방향이니까요. 방향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고 다른 분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 중에 좀 막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근데 좀 슈퍼챗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써지 말란 말을 못하겠네요. 참아. 감사합니다. 안 써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나봐요. 진짜 진심으로 우리 박만능님 최현우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스토리를 쭉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의견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0에서 90% 이상 증권형 코인 분류 가능성. 그렇게 되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대다수 상폐 위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Securities Token Offering STO입니다. 증권형 코인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데 증권이 우리가 2016년, 2017년 뭐 이럴 때 있었나요? 1차적으로 언제부터 증권 따졌다고 증권형 그런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1차적으로 SEC는 13억 달러를 이 합의금으로 받기 위해서 리플한테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다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걸 누가 먼저 이렇게 했는지 저도 참 따질 필요는 있겠죠. 왜냐면 저기를 위해서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골자만 일단 빨리 말씀드리는 게 좋으니까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경우 증권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취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SEC, CFTC 이거 미국 이야기잖아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다루든지 여기서 다루든지 이건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왜 우리나라에서까지 이러고 우리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다만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고점에서 사거나 몰빵하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증권이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상자산이 증권형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권유 규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영업행위 규제. 자, 투자 권유 규제 이것도 브레이크 갈링하우스가 한 말이죠. 우리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근거로 이걸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플랩스에서 발행한 게 XRP 토큰이잖아요. 국제송금 토큰. 근데 리플랩스에서 여러분한테 리플을 사주세요. 리플에 투자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한 적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년간. 그럴 리도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증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그런 경우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근데 이제 주식회사는 자기 주식 우리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 주시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주주분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투자 권유 규제를
리플은 한 적이 없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리플은 일단은 증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가운데 5개에서 1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한국 기준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지금 미국에서도 거의 560일 동안을 미국 리플과 SEC가 소송에서 아직도 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첨예한 논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아직 세금도 매기지 않잖아요. 다른 이야기이지만,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그 증권인이 아니네. 저는 그 전에 차라리 세금, 그러니까 수익이 난 사람에 한해서만, 뭐 그건 맞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는 저는, 만약에 제가 수익을 냈는데 세금 내세요 하면 저는 낼 용이 있습니다. 수익을 냈으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불명확하잖아요. 근데 무슨 증권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하위 테스트 이건 맞아요. 4가지 인터넷에 치면 나오니까 4가지를 뭐 굳이 제가 여기서 시간 아깝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테라폼레스의 테라 루나, 뭐 이런 것들은 저번에 보세요. 루나 폭락하고 이제 막 이렇게 영의 수렴하려고 하니까 야, 내가 나서겠다. 그 자체가 중앙화된 주체 영향력이 크단 말이잖아요. 그냥 그것만 보고 이 사람 봐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3.5조 원을 캐시아웃 했죠. 캐시아웃이라는 것은 현금화입니다. 현금화하고 튀었잖아요. 솔직히 이건 튄 겁니다. 지금까지 조용하잖아. 이건 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골자고, 이거는 이제 어제 난 기사인데요. 증권형 토큰 기준 여전히 모호하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결론이 나와 있는데, 보세요. 증권형 토큰 판별에 애를 먹는 것으로 나타나도 왜 먹으면 하지 마세요. 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아니 정치 이야기니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해야 되는데요? 궁금해서. 이거 안에서 우리가 지금 피해보는 게 아직 없는데,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무 시기상조다. 하긴 해야 되는데 제 의미를 또 잘 이해해 주십시오. 시기상조다. 너무 이르다. 아직 세금 적립도 제대로 안 된 상태 같은데 증권형 토큰 이걸 해서 실익이 뭐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명확해질 겁니다. 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코인원, 고팍스 국내 5대 거래소 중에서 업비트, 코인원, 고팍스만 외부 법률 자문의 도움을 받아서 증권형 여부를 판별해서 상장하고 있어요. 제 말씀이 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증권형 토큰 판별에 애를 먹을 필요가 없다니고, 애를 먹으면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평생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직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미 우리는 5대 거래소밖에 없고, 원화를 다루는 게, 원화 취급하는 게 5대 거래소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업비트, 코인원, 고팍스는 이미 증권형 여부를 판별해서 상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업비트의 경우 사내 변호사가 증권성 여부를 검증하고 내 외부 법률팀이 모두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는 의견을 낼 경우에만 상장을 진행한다. 코인원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상장 신청 시 증권성 여부의 법률 의견서가 필수 제출 자료다. 증권성이냐 아닌지를 빨리 그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그 자료를 무조건 내세요. 내지 않으면 상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온다고 하더라도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치기 이중으로 거쳐요. 그래서 괜찮으면 상장을 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체적으로도 저는 이제 코인원 유저입니다만, 코인원을 사용하면서도 여러분도 뭐 업비트 사용하고 그렇잖아요. 되게 진짜 5년, 4, 5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보안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정말 좀 잘하던데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법적으로 막 이렇게 책임을 지는 그런 보호까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굉장히 24시간 그런 고객 전투 운영하고, 새벽에도 카톡 해보니까 답장 오더라고요. 코인원 진짜로. 진짜네? 그 챗봇 아니네? 그런 생각이, 열심히 하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뭐 리플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증권형 코인 이거 하겠다라고 해서 뭐 리플이 상장 폐지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런 우려를 피력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대로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보세요. 여기 리플 이야기 있네요. 리플 사례처럼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뭐 틀린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접근이 자금 세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형사적인 것을 제외하면 규제적으로는 그렇게 섬세하게 접근하는 것 같지 않다. 자금 세탁, money laundering, 형사적인 거, 그 테라루나 이런 사태 같은 형사적인 거, 이런 그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그냥 1차원적으로 바로 피해를 주는 그런 거 아니고는 굳이, 맞아요, 굳이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대체 증권성 따라서 뭐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성숙하지 않다. 노이즈가 많다. 캐치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의 의견, 저의 조심스러운 의견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조심스러운 의견을 여러분께 꼭 피력을 해야만 한다면 저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세금 시스템도 마련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근데 증권성 여부? 이거 따져서 실익이 뭐가 있죠? 실익이 도대체? 만약에 진짜로 90%가 싹 날아가고 10%만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 없네요. 그럼 제가 그냥 구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른 찾기 쉽지 않으니까. 한 5조 원 정도, 그냥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저 같은 투자 금액이 한 5조 원 정도입니다. 5조 원 정도의 90%를 날려버린다고요? 그리고 1조 원만 이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는데요? 4조 원 날리면은 국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진짜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래저래 실익이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리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 그대로 끄집어내서 하는 거 그냥 생색 아니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식 그냥 이런 거 한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진짜로 한다고 하더라도 캐치업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성숙하지 않은 상태예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금 세탁이나 형사적인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규제만 해도 충분해요. 저는 이렇게 의견을 여러분께 아침부터 피력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충분히 남겨주셔도 제가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원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아니면 또 리플의 이 단기적인 방향 궁금하신 분들, RSI 지표를 통해서 제가 방향을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MFI는 RSI의 업그레이드된 개념입니다. Money Flow Index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해낼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멤버십 열려 있습니다. 즉각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냥 아이폰만 안 돼요. 아이폰은 안 되고 PC에서 하셔야 돼요. 아이폰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아침부터 조금 너무 무거운 주제 다뤄드렸나요? 결론은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지금 우리나라 증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미국 증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일단 그거 한번 미뤄봅시다. 그럴까지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10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